네, 안녕하십니까.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정청래 청래당 당대표, 차기 당대표, 유력 당대표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TV 시청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TV 시청만 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오늘 국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문체인은? 내일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뭐 오늘 해설이 주옥 같은 해설이 나오겠네요. 네, 같이 오신 우리 청래당 당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송지훈. 어떤 분입니까? 송지훈. 청래당. 예. 청래당의 백수 같은 당원인데요. 왜냐면 백수가 아니면 그렇게 자주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건실한 직장인인데 예. 거의 백수가 참여하듯이 예. 올 참여. 올 참여. 네.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청래당에서 별로 존재감은 없는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도 한번 벗어주세요. 이게 출연료를 5,000원 정도 더 주셔야 이제 아니. 출연료가 없어. 근데. 저 가족들 한번 보게 이렇게 살짝만 이게 나가면 이게 내려주고 바로 올리세요. 좀 큰일 나는데 오, 괜찮으신데 쓰세요. 쓰는 게 좀 낫습니다. 네, 쓰는 게 괜히 낫죠. 입어졌어. 저희 오늘 국감에 대해서 먼저 쫙 얘기하고 오늘 뭐 사람들 너무 기분 좋아갖고 막 슈퍼챗 계속 쏘고 댓글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우선 네. 먼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고 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우선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처음 아니에요? 이런 감사 네, 멘트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장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백을 입증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문도 상당히 수준 있게 하셨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그 질문에 이렇게 받아치기 좋을 정도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그럼-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럼 의원님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생했어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 고생했어. 그리고 막판에 네. 김용편 의원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돈다발 사진 오늘의 우승 대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예. 정말 오늘 고생하셨어요. 웃음 참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신 우리 서영교 오늘 잘하시더라고. 행안위원장님 고생하셨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뒤에 앉아 있었던 경기도청의 그 간부들 예. 정말 있잖아요. 네. 무표정하게 앉아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졸지도 않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더라고. 흐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더라고. 그 경기도청 간부들 있잖아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있잖아요.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 육하 원칙은 OW1H죠. 예. OW1H 원칙에 의해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네. 설명을 하신데 고생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오늘 네. 아침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듣고 왔어요. 그 국감장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 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사용하는 어휘가 네. 많이 풍부해졌다. 이재명 지사가. 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예. 그래서 거의 내 수준이 됐구나 이제. 구사하는 어휘량이.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하나만 얘기하고 좀 우리 송지훈 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잠깐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일부러 다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에 이 감이 있으신 거예요. 생방송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들어왔을 때 논리정연히 탁탁탁 얘기하는 게 잘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지훈 씨도 오늘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 못했고 아까
뭐라고 PD 대표님 예. 말씀처럼 좀 띄엄띄엄 봤습니다 저는. 네네. 띄엄띄엄 봤는데 너무 이해가 다 잘 되는. 예, 굳이 뭐 다 보지 않아도 예. 예, 그 내용을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저기 댓글이요. 정청래 대표님 따라 하려면 멀었지요. 이렇게. 맞아요. 청래당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 뭐 이재명 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지사는 뭐 제가 분당에 살고 있고. 그러세요? 예, 그 전에 뭐 제가 2003년도부터 분당에 쭉 살았었고요. 그래서 뭐 많이 뵀던 분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른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정치 경력은 짧으시지만 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시고 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전에 기성 정치인이 하지 않던 정책들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하셨죠. 뭐 특히 뭐 교복 지원 이런 걸 누가 생각하기나 했겠습니까? 특별히 예산을 교복. 예,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 이제 하나 예를 든 거고요. 네. 근데 뭐 그때 하다못해 당시에는 뭐 밥도 무상으로 주니 많이 가지고 떠들던 시절에 예, 그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네. 예,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네. 정책을 당시에는 많이 욕했었지만. 음. 예, 당시에 많이 욕했죠. 뭐 밥도 뭐 공짜로 주네만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그만두던 시절이니까요. 예, 그랬군요. 예. 그리고 뭐 이재명 시장 같으면은 저희는 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장면 몇 가지 좀 꼽아 주시죠. 특징적인 장면이 있었다면 뭐 의원들. 오늘 있잖아요. 예. 오늘 5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예. 아직 언론에 안 나온 겁니다. 네네. 정청래발 특종. 네, 특종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봐요. 기자 여러분. 기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경기도지사 오늘 국정감사에서 네. 밝혀진 5가지. 예.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네. 돈 받은 자. 장문을 나눠 가진 자가 도둑이다. 그리고 돈은 그 짝에서 받았다. 그자. 이재명은 돈 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유능하다. 아. 요게 이제 오늘 밝혀진 거예요. 예. 밝혀진 거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네. 첫 장면. 이재명이 서 판넬. 이거 딱 들고 네.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딱. 예? 요 장면이 저는 그 사진 딱 보면서 얼른 캡처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국감 보나마나 이 한 장으로 끝.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가 있습니다. 막대 네. 그래프. 예. 내가 그 짝에서 방해하지 않았으면 100% 이렇게 환수했다. 근데 그 짝 빨간 막대 그래프가 이게 못하게 해가지고 가져가는 바람에 덜 수익했다. 덜 인수했다. 아니 그 대목에서 궁색하게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네. 국민의힘 자꾸 하지 말라고 우리 전신이라고 거기 새누리당이거나 한나라당이거나 그렇겠죠. 그렇게 예. 부르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돌발 사고가 없을까, 하루 종일 제가 유튜브를 켜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종원 개총수한테는 미안하지만 시사타파를 안 보고 예. MBC 걸 봤어요. MBC 거를. 그래서 MBC 거 딱 보고 네. 시사타파는 음소거 해놓고 양쪽에 댓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예. MBC가 최고 시청 동시 접속이 6만 5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시사타파 댓글이나 예, 똑같아? MBC 댓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압승이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원희룡이 그런 발언했대요. 기자가 보고 반응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감 이번에 임한 걸 평가를 좀 해달라 했더니 1%다 긍정평가. 자기 지지율하고 똑같다. 그 얘기했대요. 오늘 보니까 네. 이재명 지사는 따로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있었던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은 좀 이렇게 누가 그랬죠, 뭐 신작 소설 발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주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의 팩트의 승리, 네. 그리고 태도의 승리. 네. 근데 저쪽은 의도의 실패.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5가지 오늘 특징 얘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모처럼 박수를 보내고 싶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팩트와 태도에서 모두 승리했다, 압승했다. 네, 그리고 저들은 의도를 들켰기 때문에 예, 의도에서 실패했다. 의도에서 실패했다. 국힘은 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오늘 사실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이슈에 이 화천대유 이슈에 관련해서 본질적인 측면도 몇 개 얘기를 했어요. 하나은행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리고 또 하나. 예. 오늘 또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예. 내가 화천대유의 주인이라면 내가 걔한테 줄망정. 그렇지, 그게 왜 박상도 아들한테 줬겠냐. 맞아. 그게 전 국민이 듣는 지상파 방송에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압권이었어, 압권. 네. 그게 개나 줘버려라. 그게 명언이었어요. 개나 줘버려라. 어, 맞아요. 그 기억이 나네. 그래서 이 오늘 국감 이후로 국민 여론이 어떻게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지지율 3% 올라갑니다. 아, 그 유보층이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제 예언이 맞지 않으면 이택수 대표의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일 만납니다. 뉴스공장에서. 네, 3%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네. 그리고 그 얘기 오늘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예.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변 분들이 사실은 주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제 주변에는 사실은 새누리당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 그러세요? 예, 거기 가서는 제가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듣는데 예. 그분들도 하실 말씀이 특별히 없는 게 예, 일단 까놓고 보니까 예, 타면 탈수록 불리해지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마치 예, 이런 사업을 벌린 게 예. 이 성남시장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게끔 만드는 뉘앙스만 계속 풍기는 것이고 네. 사실은 계속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보면은 돈 받은 분들은 다 저쪽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네. 뭐 요즘은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제 주변에는 다 이제 그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네요. 예, 이게 이제 맞습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그 예. 자신 있을 때는 말을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하는데 지금 말수가 좀 줄어들었다. 예, 많이 쪼그라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예. 근데 주변이 다 저쪽 사람들이에요? 서영교 의원께서 저희 고향 분이시고요. 고향 그렇다고 분. 지금 같이 지내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향후의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어딘데 거기?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 상주. 예. 상주면 우리 후배가 뭐 하고 있는데 예, 상주. 조원이라고. 예, 맞아요. 거기 예, 저기 지난번에 시장 나갔다. 아유, 상주 이제 어쨌든 분위기는 뭐 저쪽 분이 이제 의원 하시고 시장도 하시고 네, 다 네. 그런 분이시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뵙죠. 그 어른들 많이 뵙는데 저도 같이 얘기하고 하시긴 하지만 요즘에서는 사실 자신이 많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예. 그 남욱 변호사는 왜 이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의원님?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재 파악이 다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어오던데 머리는 왜 이렇게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서태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 오자마자 체포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 혐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용어도 많이 나오고 뭐 액수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줬어요. 설계했다는데 뭘 설계했냐.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환수하는 거 이걸 설계했다 이런 거고 이거 복잡한 사건이 아니더라고. 오늘도 내가 쭉 들어보면 다시 했는데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1조 수익이다.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로 해가지고 1조를 다 성남시에 환수하고 싶었어. 근데 저쪽이 반대해. 어쩔 수 없이 민간을 했어. 그렇자도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들은 1,800억 요거 벌어가. 우리는 5,500, 3억 벌어갈게. 이러다가 땅값이 뛰어서 더 이제 4,040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들의 분배 구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오징어 게임이 250억 정도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거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조 원 정도. 예? 1조 원 정도. 뭐 1조 원이다, 뭐 8천억이다 이러는데 그러면 황동혁 감독이 배임이냐? 아 250억? 250억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네. 넷플릭스에 막대한 이익을 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배임이냐 이런 거고 이재명 지사 주장은 내가 이걸 처음 했는데 근데 부산 LCT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이 가져갔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한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들이 다 배임이냐? 그렇지. 나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나 방송에도 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지자체 단체장들 대부분 다 구속돼야지 배임 혐의로. 이재명 지사는 그래도 한 60% 가까이를 환수했어. 제일 잘했지. 다른 지자체는 그거 못했어. 그러면 그러면 거기가 더 배배임이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서울시장 했던 그 오세훈 때도 파헤치면 다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파헤치면 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오지. 그러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 이재명 지사는 근데 내가 좀 뭐랄까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았다 이런 느낌 드는 대목이 뭐냐면 그쪽에서 반대 방해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걸 못 들어주고 내 마음대로 해서 사과드립니다. 어? 예. 그런 부분은 그쪽에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예. 그랬으면 예. 아니 성남에 5,503억도 못 가지고 했을 텐데 네. 어? 그랬으면 얼마나 또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좀 들더라고요.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이해식 의원이 예. 이제 PPT를 틀었어요. 네네. PPT를 틀었는데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범죄자들이 연루돼서 처벌도 받고 했는데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그랬냐. 그렇죠. 그때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예. 검사했다는데 그때 왜 제대로 못했냐. 네. 그것도 사실 한번 파보면 네. 뭔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는 뭐 내부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아 그런 느낌 네, 드십니까?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도 예.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는 분이. 아니 저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잘하는 게 언론 플레이 잘하는데 특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냐면 검찰청 이런데 방문해서 곽상도 수사해라, 하나은행 수사해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법조인들 50억 클럽 리스트에 있는 분들 수사해라, 고문료 받았던 이상하다 뭐 이런 걸 보이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압박도 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조금 뭐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하는 거 그거를 아니에요? 항의 방문도 하고. 법사위원들하고 예. 아니면 뭐 최고위원단 뭐, 예. 뭐 이런 데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뭐 고발하고 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의원님이 이게 이번 주에 뭐 국감 끝나잖아요. 목요일 네. 날인가 끝나고 나면 약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치고 나가야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끔. 민주당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요. 원팀 관련해서 좀 뭐 이게 고민들도 많았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진짜로? 물 밑에서 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원팀 이제 대비해서 이제 용광로 선대위 네. 뭐 그런 거를 실무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좌진들도 어느 팀에 이제 배속을 할 건지.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도 뭐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팀에서 그 일해줬습니다. 에이스 보좌관, 네네. 뭐 법안 하나 만드는데 뭐 입법머신. 입법머신. 이번에도 예, 국정감사를 하면 정책 대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정책 대안을 그냥 행정부 차원에서 해도 되지만 꼭 입법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도적, 법적. 그것도 8개를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8개 법 개정안. 참 대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스포츠 토토. 예, 이건 이제 관계자들은 다 알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예. 수익이 나는 거. 그래서 관계자들은 거기에 구매하지 못하게 돼 있어. 예, 환급하지 못하게 돼 있어. 구매해서 돈 받는 거 못하게 되는데 비리가 생겼어. 수탁을 맡긴 직원인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가지고 몇 억을 먹었어. 그러면 마지막에 은행에서 안 내주면 되잖아.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관계자다.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하고 이 은행하고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이 사람은 관계자인데 수탁자인데
이렇게 되면 돈 못 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 시스템 연동이 안 돼 있어. 음. 그래서 연동해라 의무적으로. 그러면 관계자들은 요 사람들입니다 하고 넘겨 정보를 은행에. 그러면 자동으로 뜨잖아 이렇게. 네. 돈을 못 가져가게. 그럼 예. 범인을 딱 잡을 수 있잖아. 예. 요게 법이 하나 한 줄이 미비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개정안을 내는 거지.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찬성할 수밖에 없지. 예, 그런 거. 뭐 그때 원래 그 e스포츠 관련해서 뭐 한다고 그랬잖아 가을에. e스포츠는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며칠 지난주 다음 주 하려다가 예. 운영이 국감이래. 아. 또 핵심이 장경태, 이모경 등등인데 요 사람들이 오늘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된대. 어. 11월로 옮기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 체육회, 서울시 체육회가 e스포츠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요게 9개 이상이 가입하면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하는 최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8개까지 돼 있어서 지금까지. 아. 근데 이제 서울시, 경기, 인천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9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준가맹단체가 돼요. 그러면 e스포츠가 이제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 프로게이머들이 다 입영 연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서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무팀을 만들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법 사항은 아니고 정책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얘기가 이렇게 됐죠? 원팀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우리 지훈 씨는 예. 그 이재명 지지자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제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좀 격한 말도 오고 가고 뭐 예. 이러는데 예. 뭐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예. 뭐 어떤 좀 아이디어나 뭐 그 SNS 상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혹시 들려주실 말씀 있습니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네. 원팀이라고 하는 건 일단 후보가 정해졌으면 그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이 이제 무마되기를 다들 원하고요. 사실은 뭐 상대방 당 쪽에서도 이제 서로 흠집을 내고 계시는데 저들의 우수한 점은 저렇게 흠집을 내고서도 일단은 경기에 들어가면 잘 뭉친다는 장점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앙금 같은 게 사실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지지자라면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지지자라고 하면 힘을 합치한다. 예, 이재명 후보하고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첫째 이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의리예요. 대선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잘 예우하고 잘 모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그렇게 듣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국감하고 내일 쉬었다가 모레 20일 날 국정감사 끝나면 곧바로 그런 조치들이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걸리 들고. 해동이라든가.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좀 움직여줘야 지지자들도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런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당연한 거지만 이재명 그 경선 캠프 주요 인사들이 뒤로 좀 물러나고 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배치하고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한다 못 믿는다 이랬는데 결국은요. 어쨌든 좋고 싫고 모든 걸 떠나서 이낙연 후보가 얻은 표가 있고 그분들이 사실은 원팀을 형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승리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문가가 보기 어때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씩 감정이 좀 격해 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이렇게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격한 말들을 썼던 분들은 스스로 좀 삭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셨잖아요. 그런 어떤 정신으로 꼭 그걸 뭐 실행 다 하라는 거 떠나서 그런 어떤 정신으로 좀 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어쨌든 역할을 좀 하실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십니까? 대선 때는요. 네, 대선 때는 이게 사실 총력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정권 유지. 이게 더 말하기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정권 유지. 근데 정권 유지, 그러니까 재집권이 나는 좋은 것 같아. 그래? 유지하면 아니, 정권 한 다음에 YUJ 뭐 유지 그것 때문에 그게 발음하기가 더 좋다고. 어쨌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나 다 나와야 되는 거죠.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 삶과 또 직결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재집권이 좋아요. 위해서는 뭐 너나 없이 다 나와야죠. 그리고 저는 특히 이해찬 전 네.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선대위라는 게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추가로 또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갖춰지는 형태로 보통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소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자를 너무 많이 붙였으면 안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공동 선대위원장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이 10명이었어요. 그러면 원탑이 없어요. 그렇죠.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원톱이 딱 있고 이게 있잖아요. 전쟁에서 전쟁 사령관을 코맨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최종 책임, 최종 명령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때는 의견이 분분하네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산으로 가자. 예. 라고 딱 할 수 있는 그 이제 후보하고 선대위원장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함 나눠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명한 책임을 좀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에는 뭐 귀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께서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훈 씨는 우리 청래당 대표인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오래 전부터 뵙던 우리 알던 분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학교 다닐 땐 제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훌륭하게 똑똑하시다. 그래서 굉장히 차기에 혹시 저는 좀 더 큰 역할을 맡으실 수 있으시니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어떤 쪽의 파트에서? 해주셨으면- 일단은 정청래 의원님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적 인지도. 지방에 가면은 연예인인 줄 아시는 분 많으세요. 네. 개그맨인 줄 아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어허.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한 150명, 200명 정도는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잘 모르시는데 정청래 의원께서는 어디 가도 다 통하시는 인지도가. 예. 어디 가도 이제 뭐 사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방 가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도를 통해서 홍보위원장, 예. 거기다가 또 전체 선거판을 짤 줄 아시는 분이세요. 네네. 예, 제가 뭐 특별히 정청래 의원께서 앞에 계시다고 하는 말이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가장 감명 깊게 받았던 이제 장면이 예전에 컷 당하셨을 때의 네. 태도입니다. 예.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제 컷 당하면 뭐 세상을 다 잃은 듯이 뭐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선거운동까지 해주셨어요. 그 당시 네. 손혜원 의원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 나가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마 그 일반 그 지역구 구민 외에 국민들한테도 가장 큰 임팩트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인지도를 통해서 아마 선거하는 현장에 정청래 의원께서 나타나시면 무조건 흥행은 성공할 것이다. 자, 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선대위에 사실은 안 맞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이익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지역을 합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대선은 선거 기간도 깁니다. 한 3주 동안 본인 선거운동도 유세차 돼. 타고 본인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홍보하면서. 예. 그래서 특히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있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누비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그 박근혜한테 질 때, 예. 패배할 때 제가 SNS 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됐는데 이러저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책이 없어. 잘 됐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아니 난 좋다. 그래서 제 지역을 진짜 그 유세차 타고 돌았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패배할 때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겼어요. 20만 표. 근데 마포구에서는 21,282표를 이겼어요. 엄청나게 이긴 거예요. 근데 영하 막 18도 막 이렇게 되면 더 나가. 불쌍해 보여. 눈 비 오면 더 나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좀 이제 본질과 다른 얘기인데 어느 직책을 맡든 간에 자기 지역을 사수하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은 자기 지역에서 내 선거다 할 정도로 뛰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 247개잖아요. 네. 이렇게 뛰면은요. 제가 봤을 때 5,000표는 좌우예요. 그럼 10,000표예요, 10,000표. 저쪽 발표 가져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247만 표. 아, 좋아. 3,000표만 좌우하자고. 그래도 100만 표 이상이에요. 100만 표 차이 날까요? 이번 선거에서? 그 정도로 보죠. 대략. 예. 그러면 첫째, 선대위 물론 중요하다. 근데 지역구를 사수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국회는 선수기 때문에 뭐 5선, 4선, 3선 막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기계적으로.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수가 좀 낮아도 네. 책임지고 일하게 하자. 근데 지금 의원님한테 요청 온 거는 없습니까? 저는 뭐 없어요. 아직은 네, 없습니까? 저는 뭐 중책을 맡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견제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아직도 당에. 많이 있겠죠. 예. 왜냐하면 또 차기에 당 대표를 도전할 거라고 다 알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엊그제 TV 토론 보셨습니까 혹시? 1대1 토론?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네. 예전 건 봤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홍준표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거 혹시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어깨 툭 때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거 못 보셨어요? 근데 사진으로는 봤어요. 그만해라. 아 진짜 이렇게 자막에는 나왔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입술 모양을 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오른쪽 어깨를 홍준표 후보 오른쪽 어깨를 탁 때리면서 키가 더 크니까. 어깨 때릴 군번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이가 6살 위에요. 홍준표 후보가 연선 9기수 위고. 제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홍준표 지지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실망이 커요, 제가. 아 이번에 기가 너무 아니 그리고 이분도 총기가 떨어졌나 이런 떨어졌어, 생각이 들고 떨어졌어. 패기와 총기, 네. 깡 네. 이런 게 없어 보여요. 없어 완전 눌렸더라고요. 기도 예.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뭐 자꾸 웃기려고만 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정면을 응시하면서 아니 그 말을 있잖아요. 유승민이 했던 말을 계속하면 돼. 제가 이제 홍준표예요. 윤석열 네. 체중 비슷하게 나가겠는데 윤석열 후보 네. 대통령 할 생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근에 검찰에 있을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검찰이 나온 이후에 했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몇 달 됐습니까? 2달, 3달. 그렇습니까? 네. 2-3달 만에 대통령 준비 다 됐습니까? 저는 천재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9수 만에 사실 합격했습니다. 이게 내가 미리부터 정치 생각하고 대통령 수업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서너 달 됐을걸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했냐? 근데 그렇게 치면 윤석열이 그렇게 치지.
아 기성 정치인들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정치를? 저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만든 게 당신들 때문 아니에요. 그건 기성 검찰이 검찰 말아먹은 얘기를 지금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잡혀갈 수 있어.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국민이 검찰을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툭 치고 따라와. 아니 근데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왕자 쓰고 나왔죠? 네. 왕자를 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왕을 뽑는 시대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는 시대예요. 다음부터는 대자 쓰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딱 그래야지. 점 한 번도 안 봤어요? 점 한 번도 안 봤어요? 전 몇 번 봤어요. 윤석열 후보. 나는 한 번. 부인이 전 박사 아니에요 혹시? 그러네. 아니 좀 말이야. 이렇게 좀 패기 있게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홍준표 지지에 대한 지지 처리를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유승민과 윤석열 대결이 더 기대가 돼요. 하나씩 끊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대로 딱딱딱딱 끊어가야 하는데 두루뭉실해. 다 묶어서 사건을. 아 좀 실망이고 그래서 홍준표 올라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예, 거고. 윤석열이 우세할 것 같아요. 제가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다 계속 예상하면서 지지율 15% 떨어지면 네. 아마 다리 힘 풀려서 못 갈 거다 완주 못 할 거다 했는데 15% 이하로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예, 그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좋냐면 여론조사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다 돌아오셔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홍준표, 윤석열 양자 대결 넣어보잖아요. 이재명 양자 대결 넣어보니까 저희 회사 조사에서 윤석열로 했을 때 이낙연 지지층이 뭐 한 15%, 16% 빠져나가요. 네. 근데 홍준표 할 때는 28%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미운 거야. 이낙연 지지층들도 그렇지. 미우니까 이재명으로 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올라오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파트너를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윤석열 1등 공신이야. 어떻게 그럼요. 보면. 파트너를 그러니까 잘 만난 거야. 새로운 뭐 정치 신인이나 새로운 강자가 모두 올라오게끔 윤석열이 눌러준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닝위에 올라올 때 본선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다 받고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특검 주장할 텐데 고발 사주 의혹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깔끔하게 결론을 못 내렸을 때 윤석열 제대로 수사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근데 윤석열도 TV 토론하면 확실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좀 떨었거든. 약간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적응이 된 거야 카메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토론이라는 게 정책 토론이 깊게 안 들어가니까 약간 개그 소재가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하는 게 있거든. 말장난하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많거든. 근데 이재명 지사 때 그게 사실 안 통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정도 가지고 본선 올라가면 이재명한테 작살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1대1 홍준표 토론을 보면서 야 그래도 윤석열 많이 나아졌어. 본선 올라가도 되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제가 천기 뉴스를 하나 하자면요. 네. TV 토론의 기술이 있어요. TV 토론 이제 싸움이잖아요. 네. 싸움의 기술 네. 중인데 TV 토론 선상에서의 싸움의 기술. TV 토론은요. 네. 사람들이요. 뭘 보냐면요. 카피와 이미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들고 갈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론, 본론, 결론 막 기승전결을 하면 잘 안 들어요. 쌍괄식으로 딱 한 줄의 카피. 어? 기본소득은 65세 이상의 기축노령연금과 같은 거다. 딱 그 매번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딱 들어오죠. 카피로 얘기해. 딱 들어오죠. 그러면 65세 이상 기본소득이다 그게. 예. 그런데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에서 좀 넓히자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숫자 막 하면 사람들이 기억 못해. 그래서 이게 하나는 카피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미지. 이건 태도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거 질문하면 흥분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일부러 오버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오늘 내가 그 국정감사를 보니까 아까 그냥 제가 어휘량이 풍부해졌다 그 얘기잖아요.
굉장히 여기에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모를 것 같은 거 막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생활 속에서 겪는 일반인들이 겪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질문하면 잘 답변 못해요. 그런 게 그동안 많이 드러난 거거든.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들어서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강점은 뭐냐면 직접 해봤거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서술형 경계로미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은 그렇답디다 라고 하네요. 라고 일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지사 내가 해보니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강점인 컨셉 요소는 뭐냐면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이나 그동안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내 삶에 도움되는 지점을 이재명은 준다. 이게 가장 강력한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컨셉이에요. 선거 컨셉이에요. 윤석열은 그런 느낌이 없거든 다들. 그래서 기본소득 시리즈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천만 붙으면 되고 저는 이재명 그 일 잘한다는 이미지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일만 잘할 게 아니라 그 일 잘하는 것이 나한테 돌아오더라 뭔가 그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할 거다 본선에 막상 들어가면 그런 생각 갖고는 있습니다. 참 최근에 이제 안철수 얘기가 솔솔 나오고 김동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는 우리가 얘기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악플이라도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무풀 상태야. 네. 그래서 저도 뭐 비판하기 위해서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동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뭐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이 그냥 창당을 하든가 아니면 둘이 뭘 하든가. 아니 김동연 창당했어. 했어요? 17일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아 나도 모르는데 언제 그때 엊그제 창당한다고 그랬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창당했는지는. 김동연은 이쪽에서 끌어오는 게 좋죠,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내년 서울시장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니 들고. 시장을 나가더라도 민주당 쪽에 경선을 뛰는 게 좋지. 하여튼 와주세요. 그나저나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뭐 이건 사실은 국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예. 알 수는 없는데 정세현 전 장관의 예측으로는 미국이 해줄 리가 있냐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김동찬 알죠? 김동찬 예.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오. 며칠 전에 봤는데 미국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자물쇠를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탈 하나 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때 잘 기대가 있다가 예. 폭 많은 척하다가 예. 지금 이제 바이든이 된 다음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존경했던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고 또 오바마는 클린턴 행정부를 이어받은 거고 클린턴 대통령이 또 힐러리와 함께 존경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리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미국 민주당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악화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전 선언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한 140일 남았나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뭐 또 북미 정상회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섞인 이런 그래서 발언들도 많았잖아요. 베이징이 이제 동계올림픽이잖아요. 예. 그럼 문체위원들이 갈 수 있어요. 방문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다고 신청을 해놨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 예. 이제 중국과 북한 뭐 예. 조종 수교 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중국 오기는 편하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예. 기차 타고 몇 시간이면 올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문체위원들은 보통 올림픽 할 때 가거든요. 네. 신청을 해놨죠. 가겠다 이렇게. 자 이번 그 우리 청래당 당원들은 뭐랄까 경선 후유증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똘똘 뭉쳐 있죠? 물론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추미애 장관 많이 예, 지지하시잖아요. 아유, 예, 그걸 말씀드려도 되나 보네. 아, 우리 예. 뭐 늘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예, 바로 우리는 원팀. 그러니까 우리 그 국민의당은 예,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재명 그 지사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원팀이 됐어요. 예, 바로 그날 바로 원팀. 발표하자마자. 아니 그 제가 우리 그 의원님한테 배지 원팀 배지 달아드리고 아까 양희웅 씨 네. 여기 왔던데 청래당 네. 그 저기 카페직이죠? 네. 그 글을 올렸더라고. 나는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그래서 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겠다. 그리고 딱 정리해놨더라고 그냥. 멋지잖아? 멋져, 심플해. 네. 아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아 참.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 지난번 대선 때는 청래당 카페에 원칙이 있어요. 예. 정청래 이외에 누구도 좋아하면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예. 단 한 명 예의했다 문재인.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선거 돌려고 강퇴. 강태. 근데 이번에는 그런 규칙을 안 정했어요. 잘했네요. 네. 예. 그냥 뭐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 자, 오늘 뭐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 의원님 저 뭐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좀 하시죠. 경선 때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음이 쉽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는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은데 특히 승자의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제 후보가 됐으니만큼 어쨌든 한 표라도 아쉬운 사람이 먼저 뭐 우물 판다고 이재명 지사는 충분히 그럴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 보이더라고 서른 껴안는 거 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의충하고 쭉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의원들 일일이 다 악수를 하잖아요. 예. 귓속말을 했어요. 이것도 또 세계 최초로 정청래발 특종을 합니다. 예, 특종 제가 귓속에 대고 악수를 하고 귓속에 대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고개도 팍팍 숙이세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진짜 숙이나 안 숙이나 봤어. 예. 진짜 고개도 정중하게 숙이고 원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원들한테 이제 전화도 다 일일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선 당장 국감이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 그래서 20일까지는 정신이 없을 텐데 본인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가 콜백이 바로 왔다. 예, 예, 이낙연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그건 이제 뭐냐면 본인 국정감사,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끝나고 이제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의 인품을 저는 믿고 네. 또 뭐냐면 이분이 그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다. 네, 이게 의무사항이다. 네. 사명감이다. 그러면 열심히 움직여 줄 거라고 보고 네,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정권 재집권,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또 계승이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저는 열심히 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아직 뭐 마음이 안 풀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기다려주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여유 이게 내지는 한두 달 걸려요. 그럼요. 한두 달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주 적극적으로 뛰었던 분들은 치유하는데 한두 달 걸리고요. 좀 너그럽게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주고 대신에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마음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은 빨리 이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또 함께 빨리 나가고 그럼요. 저는 기다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고 서로 자극하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보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방송 출연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제가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뜻있는 자리였고 오늘 제가 옷을 좀 잘못 입어가지고 마이크가 계속 바스락거린다고 나와서 몸을 못 움직이겠는데 어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모두의 얘기 드렸는데 저희 박시영닷컴에 소통방이 있습니다. 소통방을 대선을 위해서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글 쓰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진으로 참여하실 분들, 그 뭐 거창한 필진은 아니고 생활글들, 대선과 관련된 글을 속보성 있는 정보도 좋고 본인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같이 나눌 분들은 이 저기 보시면 박시영닷컴 소통방 필진 모집 저기 있습니다. 마스터 골뱅이하고 대마시안닷컴으로 본인들이 박시영닷컴에 가입했던 아이디를 적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참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인 분들, 특히 댓글로 많이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저 개인 페북이나 여러 가지 그 소통 관련해서 제게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를 했어요. 후원금을 넣는데 왜 안 들어가요? 끝났어요? 네. 9월 말에 마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한테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9월 달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계좌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하는 의원 그래서 몇 분 해주세요. 누구를 추천할 건지. 저한테 보내시면 안 들어오니까 네. 저한테 혹시 보내주실 분 있으면 이수진, 예, 여기서 말하는 이수진은 동작을해 이수진. 정청래 의원 개파입니다. 이수진. 이모경. 그리고 우리 문채희, 유정주, 유정주, 김승원, 김승원. 전용기 좀 하나? 아니요, 전용기. 전용도 열심히.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죠. 이게 열심히 문체예요, 저희. 예. 이런 분들한테 예. 넣어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국이도 다 찼다고 그러는데. 김남국 다 찼죠. 김남국 의원이야. 그래서 이제 예. 다음에는 제가 이제 리스트를 좀 적어서 한 분씩 내가 소개를 좀. 예. 좋은 근데 이거 의원. 하지 말라고 또 그러던데 누가? 누가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또 뭐지? 뭐 초선 오적 사건 때 나한테 막 왜 이런 사람들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스럽네 이거.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성원에 입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또 우리 송지훈 씨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자, 이것으로 박시영 TV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